카자흐스탄 남부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주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으로는 시르다리아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수량, 물은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 과일들이 잘 자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까? 보통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6월 초, 5월 말 6월 초에 갈 것이냐, 아니면 8월 달에 갈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재배되는 과일에 있습니다. 과일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반사막, 아주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덥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일들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체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통 5월 중순, 6월 초 정도에 이제 많이 이 시장에 나옵니다. 체리의 그 색깔하고 이 당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체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체리를 먹기 위해서 사실 6월 초에 우즈베키스탄을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6월 초에 5월 말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지 못하면 저는 아예 8월 달로 일정을 잡습니다. 왜? 8월 달에는 또 우즈베키스탄이 자랑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러시아 말로 이제 드이냐라고 그러고 우즈베크어로는 이제 코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사실은 레몬과 비슷한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그란 레몬이 아니라 약간 럭비공처럼 생긴 노란색 레몬. 참외가 좀 더 큰 이제 럭비공처럼 큰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이냐를 먹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우즈벡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은 6월이 시작되면 30도, 35도, 7, 8월에 4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고온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은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후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5도 이상, 40도 이상 되는 그런 기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려인들은 맨손으로 전답을 완성했고 인해주에서 가져온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사실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면은 한여름에 6월이 되든 8월이 되든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햇살이 너무너무 따갑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 양지와 햇볕이 없는 음지의 기온 차이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다닐 때도 이제 나무 밑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8월 초 가장 더운 이 시기에는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뜨거운 이 여름에 우리 고려인들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피부를 찌르는 것처럼 따가운, 말 그대로 화살과 같은 그런 햇살입니다. 저는 사실 그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뜨거운 햇빛을 맞은 피부는 우리가 보통 여름에 타는 그런 피부 색깔과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고 영농 기술이 좋다 그러더라도 이런 여름에 사실 농사를 짓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1937년도 가을, 늦가을에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맨손으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 뜨거운 여름을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여름을 보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기다렸습니다. 그 가을은 고려인들한테 엄청난 수확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위 말해서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풍토병. 날씨는 건조했지만 이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는 말라리아도 존재했고 이질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출장을 가면 지금도 저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현지에 있는 제 우즈벡 친구도 생수를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뜨거운 이 여름이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 주지만 그 여름을 사실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온건조한 반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과일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화 재배에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 고려인들, 아침 일찍 가서 농사를 짓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이 탑니다.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러면 이질이 생기고 설사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약이 없습니다. 지금도 고려인들, 그리고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름에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항상 끓인 물을 마십니다.
왜? 이러한 이질과 설사병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물을 조심합니다. 자, 이렇게 강제주를 당하고 난 그 다음 해인 193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농사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수확물을 보면서 고려인들은 정말 가슴 벅찬 감회에 빠졌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확을 했다. 그래서 1938년도 가을 강제 이주 이후에 했던 첫 해의 수확, 그 수확물을 보면서 고려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